네, 외교 장관님. 네. 그 작년 12월 12일 정용 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열 때 참석하셨어요? 예. 그때 거기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함정의 파병을 그때 검토를 했고 또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적 있죠. 예, 내렸습니까?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2일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죠. 확정적으로 결론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던데요. 호르무즈 파병 방침에 뜻을 모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거의 이제 준전시 상태에 와 있는데 그거가 이제 뭐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파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정의원 국가안보실장도 작년 8월 6일 국회 운영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원유 수입량의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의해서 지금 수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천연가스 또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탱커선에 의해서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고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파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의 그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그 해역의 지금의 안보 상황도 고려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보호, 기업의 보호, 선박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최고의 그 우선 고려 요인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을 주된 임무 지역으로 해서 그 청해부대 소속 강감찬 함이 이제 파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번에 2월달에 임무를 교대하면서 이제 왕건함과 임무를 교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소말리아 해적들의 준동은 이전보다는 많이 그 약화돼 있고 거기를 더 이상 뭐 파병할 필요는 좀 없을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주 임무 지역을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년 12월 11일 검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유지를 한다는 말씀이 그 지난번에 그 12월 12일 날 네. 뜻을 모아서 호르무즈 파병 방침에 뜻을 모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 그 방침이 이번에 그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원유 수입량도 그렇게 많고 그렇다면은 계속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장관 견해를 발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상황을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계속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라크에는 한 1,600여 명, 이란에 290명, 또 이스라엘도 700여 명 이렇게 해서 우리 교민들이 체류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할 거는 우리 고유의 이익이라고도 하지만은 이게 또 우리 그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이걸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미국과는 이 문제 이외에도 그 방위비에 관련해서 이전에 비해서 한 5-6배 정도 되는 그런 방위비의 요구, 청구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같이 묶여서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향후 진행될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별도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 어떻습니까? 예, SMA 협의하고 지금의 호르무즈 상황에 대한 대응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금 전혀 별개가 아니고요. 장관께서는 그렇게 이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분리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게 나중에 방위 협상에 있어서도 그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기는 그 일단 협의 과정에서는 미측으로서도 호르무즈 상황을 언급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 네, 그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그냥 무시한다든지 별 대꾸를 안 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아주 인격이 뛰어나서 성인군자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우리 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북한에서 지난 7일 날 핫바지 장관이라고 하고, 또 통일부를 거론해서 문 닫은 상점에서의 상품 광고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물건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문 닫은 상점에서의 상품 광고 이런 말까지 하면서 통일부와 통일 장관을 비난하고 있는데, 위에 대해서 왜 대꾸를 안 합니까? 그 선전 매체에 대해 성인군자- 대응하지 제가 않는다는 말한 대로 것은 성인군자입니까? 아니면 그 너무나 당연한 말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 선전 매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도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이전에 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그 문재인 그 당시에 그 야당 총재도 그런 말이 적절하지 않다고 오히려 북한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참 이상한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이 그 뭐 삶은 소대가리 같은 그런 말을 해도 말이 없고, 또 심지어 이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핫바지 장관이라고 말함에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럼 북한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우리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더 하겠습니다. 그 오히려 지금 통일부가 다른 그 통일 관련된 그런 사업들 하면서 이제 철도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해도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한없는 애정 공세를 펴는 그런 아주 쉬운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뭐 일일이 잠깐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반응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다가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안 한다고요?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도 그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것은 과거 정부에서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문재인 야당 총리 때 북한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근데 입장에서 이게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애정 공세를 펴붓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 그걸 정말 정상적인 통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말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말한 것들이 우리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것과 정말 괴를 같이 하는 건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누가 들으면 이게 과연 우리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한 말, 나라의 통일부가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게. 그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응하는 방식은 그 선전 매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공식 매체라든가